먼저 쌀입니다. 쌀과 관련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쌀값은 왜 올랐는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언론에서는 지금 쌀값 상승 또는 한 포대에 8만 원, 소비자 물가 부담이라는 키워드가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면서 현재 쌀이 부족한 것 아니냐, 아니면 우리도 일본처럼 쌀값 폭등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많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면은 2024년에 생산량이 적었던 것부터 시작입니다. 2024년에 생산량이 줄면서 민간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2월부터는 가격 상승세가 급격하게 보였습니다. 2025년 신곡이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고 나면 좀 가격은 안정화될 거라는 그런 기대와는 달리 작년 가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수확기를 앞두고 9월과 10월에 이틀에 한 번꼴로 계속 비가 오면서 좀 신곡 출하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조금 시장의 불안 심리가 확대됐고,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조금 원료국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가격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소비자들은 지금 가격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쌀 가격은 저렴하거나 적정하다라는 응답이 51.4%로 나타났는데요. 과반이 넘습니다. 물론 비싸다라는 의견도 많았지만 현재 가격 수준을 좀 과도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동일한 가격이더라도 가격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소비자의 인식이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20kg 한 포대 기준으로 가격을 제시했을 때는 비싸다라는 응답이 29.1% 정도였는데 밥 한 공기로 환산을 해서 제시를 했더니 비싸다는 의견이 10.5%로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밥 한 공기 가격을 저렴하다 또는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아무래도 구매 단위가 커질수록 한 번에 지출해야 되는 총액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쌀 소비가 소포장화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당 20kg 가격을 제시할 때는 조금 비싸다, 실제 체감과는 좀 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석밥이나 시리얼, 라면과 같은 주요 대체 식사 제품군과 가격을 비교를 해봤을 때도 밥 한 공기당 단위당 가격은 저렴하다라는 인식이 64.3%였고요. 2020년 대비해서 2025년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도 전기세나 도시가스, 외식과 같은 생활물가에 비해서 쌀 가격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은 소비자들은 쌀을 타 식료품이나 아니면 필수 지출 항목에 비해서 조금 안정적이고 좀 가격 변동성이 낮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쌀 가격 변화가 생활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본 결과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35.9%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쌀은 2-3개월에 한 번 정도 구매를 하다 보니까 구매 주기가 생각보다 길어요. 그래서 가격 변화를 즉각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쌀 가격이 상승했을 때도 구매량을 유지한다라는 응답이 77.9%로 나타났습니다.
쌀은 가격에 좀 비탄력적인 품목이면서도 주식이라는 특성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가격 상승이 구매량 감소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구매량을 줄이겠다라고 응답한 소비자들은요, 대부분 그 1인 가구나 또 자녀가 없는 2인 가구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단경기 쌀 가격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첫째, 가격입니다. 수확기 가격이 될 수 있고 또는 현재 가격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생산 여건에 따른 공급량 변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입니다. 앞서서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산과 정부 정책 측면에서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3% 정도 감소한 354만 톤이었습니다. 벼 재배 면적은 67만 8천 헥타로 전략작물 직불제가 시행되면서 전년보다 2.9% 줄었는데요. 그래서 최근 10년의 연평균 감소율에 비해 좀 감소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단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줄었고요. 정부 매입 물량은 오히려 좀 16만 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 공급 물량은 증가를 했고요. 하지만 2024년에 재고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25년산 조생종이 출하가 앞당겨졌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공급 여력은 전년과 유사하거나 조금 더 타이트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출하 목적의 농가 재고는 작년보다 좀 많은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단경기 가격은 작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 재고의 출하 시기나 소비 수준, 또 시장 격리 물량이 축소될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은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격이 비교적 지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벼 재배 면적은 2025년에 비해서 0.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벼 재배에 의한 면적의 평년 단수를 고려했더니 생산량은 352만 톤 내외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금년에 지금 전략작물 직불제 예산이 확대가 되었고요. 또 수급조절용도가 신규 품목으로 추가 도입된 만큼 면적 감소폭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장기적으로도 재배 면적은 감소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고요. 재배 면적이 줄면서 생산량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간편식 수요 확대와 또 K푸드 수출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가공용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식용 소비가 줄면서 소비량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콩입니다. 콩은 최근에 쌀 재배 면적이 감소하면서 재배 구조나 수급 흐름에 있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품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콩과 관련해서는 과잉 생산이다, 또 재고가 누적되어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쓸 콩이 없다라는 이런 상반된 평가가 나타났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래서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산입니다. 콩 재배 면적은 7만 4천 헥타 수준으로 2024년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농콩 재배 면적이 17%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재배 면적에서 농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수는 증가를 했고 생산량도 2024년에 비해서 1% 정도 증가한 15만 6천 톤이었습니다. 생산량이 는다고 민간의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농콩 같은 경우에는 정부 매입 비중이 높기 때문에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산은 조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로 인해 연간 시장 공급 물량은 9,000톤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간 시장 공급 물량은 줄었지만 대신에 정부 재고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정부 비축 재고에서 국산콩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5년에 92.5%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남는다라는 표현이 뭔가 시장의 물량의 과잉이라기보다는 정부 재고가 점차 누적된다라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은 가격입니다. 국산에 비해서 수입산 가격이 무려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식품업체에서도 국산콩에 대한 원료를 사용하는 데 부담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식품 원료에 사용되는 국산콩 비중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소비 구조가 수입산 위주로 고착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비 측면에서 보더라도 콩은 이제 전통 장류나 아니면 가정에서 조리하는 그런 식용콩 등은 가구 규모가 축소되고 또 외식 비중이 증가하면서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고량 증가와 소비량 감소로 인해서 단경기 가격은 작년 단경기와 수학기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재고량이 많다는 것은 향후에 시장에 유입될 물량도 많다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격이 낮아지면 농가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재배 의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올해 콩 재배 면적은 작년에 비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쌀 가격 상승과 맞물려 전략작물 직불제의 참여 의향도 좀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재배 면적이 줄어서 감소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소비 쪽에서는 조금 다른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우선 식용콩 소비는 좀 줄어들더라도 가공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런 이유가 정부 정책 방향이 국산콩 소비 활성화를 중심으로 맞춰져 있는 만큼 가공료는 조금 증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들은 국산콩에 대해서 안정성과 품질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이미 국산콩에 대한 기본적인 프리미엄은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선호가 실제 소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모든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조리나 섭취의 간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더해서 젊은 층에서는 새로운 맛과 가격 경쟁력, 또 중장년층에서는 영양과 건강 기능성을 중시하는 만큼 조금 소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해서 제품을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감자입니다. 감자는 작형별로 연중 공급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상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수급 변동도 상대적으로 좀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지난해 월별 기상 상황을 보시면 1월부터 5월까지 이례적 추위와 이른 더위가 발생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좀 나타나면서 급격한 기온 변동이 있었고요. 여름과 가을철에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상 상황이 감자의 생육 여건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단수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 감자 단수는 2024년에 비해서 2.7% 정도 줄었고요. 재배 면적은 2024년에 비해서 작형별로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재배 면적과 단수 감소 영향으로 인해서 2024년 대비 13.4%나
줄었습니다.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출하량 또한 감소를 했고요. 2025년 감자 가격은 전반적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크기가 좀 작고 상품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 출하 물량을 더 부족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었고요. 2026년 1월 중순까지 평균 가격을 보더라도 지금 53,000원 수준이어서 작년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평년 대비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도 감자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노지봉 감자와 고랭지 감자의 저장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시설 분감자 같은 경우에는 재배 면적이 늘면서 생산량도 좀 늘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급량을 늘리기에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감자의 가격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올해 재배 면적은 작형별로 봤을 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평년 단수를 적용했을 때도 생산량은 4에서 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지금 재배 면적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지봉 감자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한 5월 정도면 공급 여건이 조금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가격도 완만하게 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재배 면적은 감소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감자는 전년도 가격 수준에 따라서 금년 재배 면적이 결정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 1, 2년 주기로 반복해서 계속 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좀 경지 면적 감소와 농가 불령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이고요. 재배 면적 감소로 인해서 생산량과 공급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준비한 자료 모두 발표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비정제 곡물, 통밀, 호밀, 잡곡빵으로 아예 대체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빵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여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좀 키 파인딩과 시사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 소비자들은 탄수화물은 섭취를 관리해야 하는 영양 성분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탄수화물 섭취 원 중에서 밥은 가장 일상적으로 영양, 건강을 고려해서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소재를 잡곡으로 대체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면빵은 한 번 먹을 때 좀 맛있게 먹고자 하는 그 니즈가 가장 강합니다. 그렇지만 면빵 중에서도 빵은 좀 더 건강한 소재의 그 곡물로 대체해서 먹고 있는 경우가 면보다 더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빵은 특히 그 영양이라는 그 밸류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얼마나 더 커질지는, 이게 반만큼 올라올지는 좀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리하면 이제 탄수화물 관점에서 곡물 수요는 크게 맛, 그리고 영양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재편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곡물 산업 전략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곡물은 건강한 잡곡 밥에 들어가기 좋은 곡물, 혹은 건강한 빵에 들어가기 좋은 곡물 쪽으로 좀 소비자들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수요를 증가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곡물의 생산 용량은 늘었는데 가격이 현재 낮게 형성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질문을 주셨고요. 콩 소비 관련한 질문도 주셨습니다. 소비자는 국산 콩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가공식품 제조는 앞서 발표 자료에서 나왔지만 대부분 수입사인 것 같다. 기업에서 국산 콩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 좀 어떤 대책이나
지원 등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 팀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근호 팀장님께서 먼저 그 가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정부가 콩을 매입하는 그 물량이 6만 톤으로 확대가 되기는 했고, 작년에도 사실 계획 물량은 6만 톤이었지만 5만 톤이 매입이 됐었거든요. 1월까지 이제 매입이 되는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겠지만, 사실 모금 재배 면적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사실 매입 물량이 6만 톤을 채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부 매입량 확대는 좀 단기적으로는 시장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어쨌든 재고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추후에는 시장으로 풀리는 물량일 수 있거든요. 좀 잠재적으로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여져서 매입량 확대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추후에 시장 방출로 나오는 물량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좀 가격에 좀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 그 국산 콩의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의 그 판매 비중, 그리고 반대로 수입 콩으로 만든 두부의 판매 비중을 살펴봤을 때 국산이 2, 그리고 수입이 8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가격의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그 물가 안정용으로 그 정부에서 직배콩을 좀 저가격에 주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원료의 가격적인 부분을 해결을 해주신다면 이제 저희 제조사 측에서는 조금 더 저가격으로 그 생산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두부를 판매하고, 또 혹은 그 프로모션을 해서 저가격에 판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탄수화물 말고도 프로틴에 대한 조사도 했는데요. 확실히 소비자들의 그 생각과 인식이 두부를 산다고 했을 때 콩의 원산지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다만 아쉬운 점을, 개선점을 들어보면은 가격을 좀 개선해달라라는 점이 가장 많이 응답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관측센터의 표본농가 대상으로 올해 벼 재배 면적을 어느 정도나 지으실 건지 여쭤봤을 때는 작년보다 한 0.4% 감소한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벼 가격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줄이려는 의향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2000년 이후에 이제 재배 면적 데이터 추세를 보면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였고, 증가했던 적은 2021년 딱 한 개년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증가했던 이유는 이제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이제 종료가 되면서 벼로 회귀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랬던 건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략작물 직불제 예산이 확대가 됐고, 또 이제 수급조절형 벼라는 그 신규 품목이 추가적으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우선은 재배 면적이 증가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감소폭이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